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질병인 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암인 것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 내 몸을 잠식하는 암은 두려움과 좌절, 고통을 주며 죽음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제 더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삶의 질을 위한 보조 치료 등으로 죽음이 아닌 희망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진짜 했다가 우연히 발견이 됐던 거죠. 전혀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증상은 없었어요. 목이 조금 아팠어요. 따끔따끔거리고 자면서 침을 생기는데 조금 불편해서 이비인후과를 갔었어요. 최근 10년간 암 환자가 2배로 증가하였을 정도로 암은 인간의 삶에 위협적인 질병이지만 암 정복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의 모든 것을 주영돈, 김성근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그 비정상적인 세포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정상 세포들은 그 전암 유전자하고 그다음에 암 억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암 유전자는 가만히 있게 되면 세포 성장만 도와주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 유전자가 되고요. 암 억제 유전자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돌연변이가 되어서 생긴 암을 조절해주는 그런 유전자인데 이게 또 돌연변이가 오게 되면 암 억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3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별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무의미한 성장하는 세포들이 주변 장기를 침범하거나 혹은 혈액을 따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 가지고 장기의 기능을 손상하게 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알려진 원인들로 보게 되게 되면 뭐 흡연, 그다음 음주, 바이러스 같은 감염성 질환, 그다음 전리방사선 같은 중금속 오염, 또 드물지만은 유전적 요인, 그 가족이 여기 있는 그런 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암의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을 분류할 때는 혈액암과 그다음에 고형 종양, 그러니까 덩어리가 생기는 암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백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골수암이라고 알려지는 다발성 골수종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고형암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위암, 대장암, 또 뭐 간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가 생겨서 장기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손상을 입는 그런 암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이제 암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고형암은 대부분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할 수 있는 외과적 치료가 제일 우선시되고 이게 이제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항암요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재적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방사선 조사를 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예. 청명한 가을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목요일 아침. 이선우 씨도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를 끝내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간세포암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선우 씨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비결은 뭘까요? 정성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방금 진짜 했다가 우연히 발견이 됐던 거죠. 전혀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증상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뭐 설사가 좀 있다고 해서 예. 아침에 혹시 약이 더 필요하시면 조금 더 써볼게요. 예.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예. 지금 예. 뭐 다른 거 말고는. 예. 요번에 몇 차지? 24차? 24차. 예, 24차 리볼루면. 신경항전제 약하게 써볼 수 있어요. 예. 예. 하루 3번 예. 한번 드셔보고요. 약을 먹으면 마음은 좀 편안해지는데 잠이 와요, 조금. 예. 근데 만약에 잠이 오면 얘기하세요. 양량을 좀 더 줄여서, 양량을 줄여서 말씀 여기 드릴게요. 알겠죠. 2020년도 아마 중반쯤도 저 간암 진단을 받고 서울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 뒤로는 이제
원래 간세포암인데 간세포암은 수술적 치료 말고 보조요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경과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가 이제 2021년 한 저한테 오실 때 6월 달이었나요? 아마 그쯤 돼서 이제 한 달 정도 등이 아프다 갑자기 이제 못 걸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갑자기 이제 외래로 오셨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MRI와 척추 MRI와 CT 등을 찍어봤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CT에는 이미 암이 재발이 돼서 복강 내에 거의 뭐 간이라든지 뭐 다른 림프절이라든지 다 전이가 다 돼 있던 환자고, 그다음에 척추에도 전이가 있어서 환자가 이제 걷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간세포암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치명적이고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통 여명이 한 6개월 미만으로 보통 보는 그런 아주 독한 암인데, 가장 좋은 치료는 조기 발견해서 수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색전술도 안 되고 그다음에 수술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항암요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암요법에는 지금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가 몇 가지가 있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밀 치료를 통하면서 면역 치료제까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통은 1차 치료로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 많이 씁니다. 서울에서도 표적 치료제를 권유를 했었고, 그래서 저도 표적 치료제를 썼는데 한 2달 쓰고 나도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다음 쓸 수 있는 약들이 이제 최근에 뭐 많이 쓰고 있는 면역 관문혹체제라는 면역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2주 간격으로 6차까지 일단 시행을 하고 촬영한 소견이 이게 이제 완전 관해가 된 거고요. 이제 관해란 말은 현재로서는 영상이나 어떤 진단으로 했을 때 병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게 5년 이상 지속이 되면 완치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 관해가 났죠. 예.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치료하셨으니까요. 앞으로 한 3년만 더 재발 안 하시면 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 치료는 진단과 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항암 치료법을 찾아 진행되는데요. 이선우 씨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함께 받으면서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선우 씨가 받았던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 엑스레이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기와 전산화 단층 촬영이 가능한 CT를 접합한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인 토모 치료기를 이용해 진행됩니다. 토모 치료는 CT 화면을 실시간으로 받아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우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그때 우리 흉추 쪽에 쏘였던 부위가 이제 압박성 골절 보여서 조금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쪽 부위는 크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지금은? 네, 전혀 뼈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치료했던 거는 흉추 11번 쪽에 치료를 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가슴 쪽 부분인데 이렇게 중앙 쪽에 있는 척추 부위를 치료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후에 우리 다시 치료했을 때는 여기 왼쪽 팔, 우리 아파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치료를 했던 거고요. 여기 오른쪽 허벅지 뼈 있는 데서부터 해서 골반뼈에는 전이가 많이 보였고 이제 골반 쪽 고관절이나 이쪽에 통증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제 통증 좀 없애려고 이렇게 치료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치료했던 부위들은 통증도 없지만 영상에서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종양내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약물 치료 계속 진행하시면서 또 아까 이제 조금 몸이 굳었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 이제 적절한 운동 하시면서 지내시면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선우님이 저에게 의뢰 왔을 때는 2021년도 6월이었는데 그때 당시 PET-CT와 MRI 상에서 흉추 11번에만 전이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치료한 이후에 환자분은 느껴지셨던 날카로운 통증도 없어지고 몸이 이제 움직이는 것도 편하다고 말씀은 하셔서 반응이 꽤 괜찮을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에 다시 저희 쪽에 의뢰가 오셨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환자분은 다발성으로 전신전이의 상태였습니다. 뼈에서도 전신적으로 다발성으로
뼈저리가 많이 보였고요. 오른쪽 허벅지 그리고 골반 쪽,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위팔뼈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세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계획을 하셨고요. 저희가 치료를 2주를 하게 됐는데 2주에 끝나는 종료 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통증이 없어질 정도로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뭐 아프기 전에도 나름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고 거의 100%라는 완치가 되고 나면은 다시 가고 싶고 그 전에 했던 그 사회활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두경부암으로 치료를 받는 김진서 씨는 요즘 조금 건강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두경부 종양이 많이 진행돼 절망적이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수술 없이 치료를 진행하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이 조금 아팠어요. 따끔따끔거리고 자면서 침을 생기는데 조금 불편해서 이비인후과를 갔었어요. 맨 처음 조금 울었죠. 눈물만 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싹 놓이는 게 나는 이 교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낫겠다는 그 생각이 팍 들더라고. 그 생각하고 지금까지 치료받은 게 결과도 좀 좋은 것 같고요. 시리에 빠져있던 김진서 환자는 토모 치료에 앞서 치료 부위와 자세를 결정한 후 신체 구조를 단면 영상으로 확인하는 컴퓨터 단층 모의 치료를 통해 암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정상 조직을 보호하고 치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치료 마친 지 한 열흘 정도 된 거죠. 네. 방사선 치료 받은 자리가 그 안쪽에 점막염 있을 때 이런 것들도 이제 호전되고 있을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은. 요게 이제 치료 전에 찍은 CT인데요. 하인두에 있는 그 공기가 들어가는 그 자리들이 이렇게 찌그러지가 있어요. 비대칭형으로. 치료를 상당히 진행시키고 나서 다시 CT 촬영한 결과 보면 까만 부분이 이제 공기가 지나다니는 부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공기 소통이 아주 잘 되도록 돼 있고 그 덩거리 있던 자리가 지금 상당히 소실돼 있고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음식이 들어올 때 공기 들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막아주는 덮개 역할을 하는 해박적 구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방사선 때문에 좀 두꺼워져서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음식이든 뭐든. 예, 그 기능이 이제 차차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 한꺼번에 많이 드셔도 되고요. 선생님 치료 잘해주셔서 그만. 아유, 별 말씀을 그 치료받는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안 좋아져.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하인두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기는 폐로 들어가고 음식은 이제 식도로 들어가는데 그 딱 입구에 하인두라는 부분에 덩거리가 암 덩거리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이 자리는 임파선들이 굉장히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초기부터 임파선 전이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임파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두 가지 증세, 하나는 연하곤란, 뭐 삼켰을 때 잘 안 넘어간다는 것, 그 다음에 왼쪽 부위 목에 임파선 결절이 만져져서 그 두 가지 증세 때문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두경부 자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첫째, 맛을 보는 혀가 있고 냄새를 맡는 코가 있고 또 말을 하는 성대가 있습니다. 보는 시신경이 바로 또 같이 붙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외과적인 접근이 곤란한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수단이 방사선 치료입니다. 근데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항암 치료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같이 겸용하면 그 치료 효과가 아주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작용도 외과적인 절제술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능장애, 미용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는 약 2달간 시행을 하였고 항암 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방사선 치료 효과를 더 높여주고 극대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이 환자분 그동안 치료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목은 좀 어떠세요? 물 생기는 그것만 목구멍 안이면 조금 아프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아픈 데 없는 것 같은데. 예.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 목이 너무 아프시고 뭐 음식도 삼키기 힘들고 예.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어쨌든 항암하고 방사선을 같이 겸해서 받으면서 많이 경과가 호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게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2주간의 휴식 기간을 거치고 다시 CT 촬영을 해봅니다. CT 촬영을 해서 CT 촬영상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상이라든가 병변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반응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0% 줄어들면 부분 반응, 완전히 줄어들면 완전 반응, 100% 줄어들면. 그리고 우리 목표는 부분 반응 이상, 완전 반응에 도달한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하는 게 우리 치료 목표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합병증 관리와 또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찰할 거고요. 아마 제 생각은 아마 다음 주쯤에는 퇴원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덕분에 다 나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과 항암요법, 병암요법으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고 이미 치료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는 없습니다. 그런 합병증 관리를 해야 되고 재발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환자의 경우 재발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치료를 또 계획해야 되고 그 경우에도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항암요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불편한 거는 잘 때 되면 침이 좀 더 마른다. 그게 불편한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다른 거는 못 느끼겠어요. 그냥 교수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는 진짜 전하고 싶고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나가면 건강 챙겨야 되겠다. 각종암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핵의학 검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검사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을 영상화해 각종암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과정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핵의학 영상 검사는 방사성 약품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한 약품을 우리 인체 내에 투여해서 체내 분포 또는 배설되는 과정을 영상화함으로써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인체의 생리학적, 생화학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의학 검사의 한 분야입니다. 핵의학 검사는 종양 분야뿐 아니라 근골격, 심내혈관 질환, 퇴행성 뇌질환 등 거의 임상 진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이용됩니다. 종양 조직의 악성 여부 감별, 진단된 암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즉 병기 설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항암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병변의 크기가 감소하는 형태적 변화가 발생하기 전 조기 평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치료를 조기에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치료 후 경과 관찰 중인 환자들에서 재발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환자의 예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김성용 씨는 다발성 골수종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암 치료 중 합병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아들 재민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2020년도 6월로 기억합니다. 화장실을 밤에 가시다가 이제 넘어지셨는데 허리 이제 척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었고 시멘트 시술을 받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뼈가 계속 부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았죠. 다발성 골수종의 특징이 뼈를 이제 녹이거나 부러진다는 것을. 그래서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셨고 그 뼈가 부러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여러 사용을 했었고요. 물론 그 주영동 교수님뿐만 아니라 간병인분들도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된 겁니다. 네네 많이 좋아지신 겁니다. 네네 예.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김성님 어떻습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보행도 힘드셨는데 보행하는 건 가능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래 정말 다행이네요. 아이고, 그래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짝 일어나 보실 수 있습니까?
오이구야, 이야, 아이고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예. 걷지도 못하셨고 휠체어만 타시다가 드디어 이렇게 걷게 되셔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또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성용 환자분은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허리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병원에 갔더니만 허리 척추 사진을 찍고 뼈에 골절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했더니만 그 조직 검사상에서 골수종, 다발 골수종이 진단된 예가 되겠습니다. 다발 골수종은 전체 혈액암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발생 연령이 평균 70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에서 많이 생기고요. 다발성 골수종의 허리 통증은 가만히 있으면 아프질 않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는 자기가 통증이 있으니까 조절이 가능합니다. 움직임을 적게 한다고 해서 조절이 가능한데 야간에는 수면을 취하게 되면 조절할 수 없으니까 잠꼬대를 하게 되면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오는 아주 전형적인 요통이라는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은 관절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다발성 골수종의 가능성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다발성 골수종의 평균 연령이 한 5년에서 7년 가까이 됐는데 치료 효과가 좋은 환자들은 10년 이상 사는 확률이 한 15% 되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한 그런 혈액 종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발성 골수종 때문에 치료도 많이 힘들으셨는데 치료 잘해서 더더욱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기억이 지금 현재 뭐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제가 잘 알 수 없지만은 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네, 천국 가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의 암 환자가 대략 한 200만 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8만 명 정도 2018년도 통계로 그랬는데요. 이 중에 약 100만 명은 암을 진단받고 5년 이상 생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 생존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암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현재의 의료 수준으로는 7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생존을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가 암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검진입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서 암을 예방을 하고 본인의 식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그 노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설사 또 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암을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한다면 더 이상 암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 만성질환으로 보면서 좀 더 환자들이 잘 암을 관리함으로써 본인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이런 암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가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치료 도중에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 과정에 신약으로 인해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아까 보셨던 환자처럼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치료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병을 마주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일 텐데요.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치료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로 인한 마음의 치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